네, 선생님. 저번 영상에서 좀 빼먹었던 말하고 보충.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음모론적으로 얘기하는 영상 말고 프리메이슨하고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되게 상식적으로 토론하듯이 설명하는 영상을 들어보면 그 두 그룹은 차이가 좀 있는데, 자, 프리메이슨은 내가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되는 단체가 아니에요. 위에서 찍어야만이, 위에서 당신 이렇게 오세요라고 추천해야만 가능한 단체 이렇게 나오고, 일루미나티는 자기가 지원할 수도 있고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그 재정일치사에서 제가 이제 이 이과 계열이라고 했는데, 이쪽이 제가 빼먹었던 게, 그때 제사장 말고 천문관의 역할을 하죠. 천문관, 이걸 빼먹었더라고. 별자리, 하늘의 별자리 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하나의 이과, 요즘에는 이제 천문학과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쪽이 이제 각종 뭐 의과학, 과학기술 쪽이 이쪽이고, 이렇게 이제 왕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 뭐 언제 딱 보면, 영상을 보면 언제 만들어졌다 그래요. 만들어진 목적이 뭐냐? 자선단체예요. 딱 심플하게 자선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제가 선본 홍제라 그랬잖아요. 프리메이슨의 목적이. 이거는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 프리메이슨은 자선단체다. 선본 홍제가 목적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오늘 꼭 연결되는 건데, 저번 영상에서 제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매일경제의 굉장히 중요한 족보 없는 화가의 작품이 828억, 전 세계에서 8번째 비싼 그림이 됐다. 자, 이거는 이제 이 헤드라인에서 오류는 이거죠. 전 세계에서 8번째 비싼 그림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근래에 거래된 그림 중에서 8번째 비싼 그림, 이래야지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될 가능성이 없는 그림들, 즉 미술관에 이렇게 뭐 국가가 소장하고 있다거나 이런 그림들은 거래가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피카소 그림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00억대짜리 그림 거래되는 게 있는데, 아예 거래될 수 없는 그런 그림들은, 그래서 1조 넘는 그림도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언젠가는 그 미술관에 있는, 그리고 각 국가가 소장한 그 예술 작품들이 전 세계 통화에 그 본위처럼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지금 그 뭐 이게 예측이면 예측이고 예언이면 예언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시대로 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근거 없는 화폐에 이제 뭐 질려버린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근거를 요구하게 되고, 저절로 예술 작품들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전에 NFT의 속성에 대해서 영상을 2개 올린 게 있어요. 근데 NFT의 가치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그랬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스토리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스토리. 그래서 달은 팔 수가 있지만 화성을 팔기가 어렵다. 달의 땅은 우리가 맨날 보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상상했던 스토리가 달하고 결합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달을 보면서 막 자기가 짝사랑했던 누나를 떠올린다거나 이런 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추억이. 그게 이제 가치가 되는 건데. 자, 그러니 세계에서 8번째로 비싼, 근래에 거래된 8번째로 비싼 그림 828억, 비플이라는 사람인데, 자, 먼저 이 기사 맨 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갑니다.
미술사학자 어니스트 곤브리치, 언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곤브리치는 미술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끝이 없는 이야기다 이거예요. 네버 엔딩 스토리. 미술은 네버 엔딩 스토리다. 이게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네버 엔딩 스토리가 NFT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영상 제목이 15년의 힘인데, 15년 하면은 뭐 저는 이제 미술로 따지면은 30년 넘게 했지만, 군대 간 거 빼고 30년 군대 간 거 빼고 저는 이제 그림은 30년인데, 저는 봉사활동을 15년을 했단 말이죠. 무료교육 봉사를. 자, 그래서 이 기사에서 제가 이제 달아드리겠지만, 피카소, 바스키아, 그리고 NFT, 이게 비플이라는 사람인데 컴퓨터 공학도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지금 인정받는 화가가 됐느냐? 핵심이 이겁니다. 14년 동안 매일 하나씩 디지털 그림을 그렸다 해요. 14년 동안 뭐 빼먹은 날도 있었겠지만 거의 매일 하나씩 그렸다. 그래서 이 사람이 14년 동안 알려진 겁니다. 14년 동안 사람들한테 추억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림과 함께 추억을 쌓은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현재 800억이라는 이 가치가 생긴 겁니다. 네버엔딩 스토리니까, 그림이라는 것은. NFT도 마찬가지. 이 사람의 본명은 마이크 윈켈만이네요. 14년 전에 매일매일 디지털 그림을 하나씩 그리기로 마음먹었다. 컴퓨터 공학도 출신이다. 그래서 미술에 대한 정규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그저 그림을 배우겠다는 일념으로 5,000점이 넘는 그림을 세상에 보여준 거예요. 매일매일 14년 동안. 15년이 거의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족보가 없었는데 족보가 형성된 거예요. 갑자기. 굉장히 높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물론 이제 NFT는 자산시장 폭락과 함께 묶여 있어요. 가상화폐랑. 그래서 이번 3월, 4월, 5월, 6월에 큰 파동이 있으니까 투자자들은 참고하시고, 제가 이 신문 기사에다가, 인터뷰 기사에다가 넣어놨죠. 그래서 여기도 마지막에 나오죠. NFT의 가격을 높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창작자의 영성과 작품의 스토리다. 두 가지예요. 그 작가의 영성과 스토리다. 그러니까 그 작품의 스토리에는 작가의 스토리도 들어가겠죠, 동시에. 예. 저의 스토리가 그림의 주제가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영성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뭐 르네상스 시대라든가 이때 부자들이 이렇게 돈을 벌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좀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아요. 졸부라고.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행운이라는 게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정말 김밥 팔아서 이렇게 농사지어서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다 행운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졸부라는 호칭이 이제 따라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뭐 전쟁을 통해서 부자가 됐다거나, 그래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미리미리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그 돈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재산이 만들어지면 자기가 졸부라는 소리를 들을 게 뻔해. 왜? 선배들이 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뭘로 방어를 하냐? 대부분이 그림으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 그 화가 알아? 그러면서 그 있잖아, 뭐 신비주의 화가 있잖아. 그 영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뭐 자기가 맨날 아침에 기도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 화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특히 영성이 뛰어난 화가의 그림을 소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자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나는 영혼이 있는 부자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권력자도 그랬어요. 권력자도. 그러니까 나는 그 어떤 영성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포장하고 싶어 하는 거죠. 실제로 영성이 있기 때문에 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 그림을 활용해서 그걸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 경향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의 가치는 뭐냐? 그림의 가치가 지금도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그 작가의 영성하고 스토리, 그림의 스토리라고. 그리고 내가 계속 그랬잖아요. NFT는 추억이다. 건브리트도 얘기하잖아요. 끝나지 않는 이야기, 네버엔딩 스토리가 그림의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공통적인 이야기죠. 근데 이제 여기 마지막에 경고하네. 자, NFT의 미래는 밝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는 질문에 물론 그날이 오기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겠지만요. 마지막에 제가 파동 온다 그랬잖아요. NFT. 근데 제가 그 아예 인터뷰에 경고했는데 여기 전문가가 말이 비트코인 폭락하면 NFT도 폭락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재밌네 진짜. 모든 그 구조가 이미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NFT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NFT 가격이 폭락한다고 해서 이 비플의 작품의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다시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왜? 비플의 가치는 뭐예요? 15년의 힘. 14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씩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하고 공유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쌓인 거잖아요. 저도 15년의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림의 판매가 처음에 시작됐다니까요. 할부 판매든 일시불이든 간에.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 마케팅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제가 마케팅 강의를 한 게 고릴드 TV에 많이 있어요. 그때 15년의 힘을 제가 강의한 게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스타벅스가 있고 동네 카페가 있는데, 자, 스타벅스는 굉장히 임대료가 비싼 거나 아니면 건물을 아예 사버리죠. 이런 식으로 가죠. 동네 카페는 돈이 없다 보니까 한 블럭, 두 블럭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뒷골목 술집이나 카페나 뭐 포차를 차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자영업자 마케팅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런 조그만 카페나 술집을 차리면 그 사장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와, 내가 5년 동안 말이야 이 단골 손님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맛있는 메뉴를 개발해서 정말 내 안주는 정말 그리고 나는 원두 커피도 정말 좋은 걸 쓰는데 나 5년 정도 했으니까 뭔가 이제 좀 자리를 잡겠지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케팅 연구한 사람들이 보니까 이 스토리가 쌓이려면 뒷골목 카페나 뒷골목 식당이나 뒷골목 술집이 스토리를 쌓으려면 15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15년. 근데 빠르면,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 막 음식이 너무 맛있고, 그 사장님이 친절하고, 사장님의 좀 미모가 출중하고, 왠지 멋있고, 막 수염이 멋있게 나가지고, 중년 여성들이 뭐 이렇게 좋아한다거나, 다 포함해서 아주 빠른 사람이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리를 잡는다는 건 뭐냐면은 IMF가 오고 금융위기가 와도 손님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자산 거품 붕괴하고 상관없이 그 가게가 단골이 유지가 되는. 코로나라 하더라도 막 마스크 끼고 접종하고 와서라도 그 집에서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그 스토리에 중독된, 그 가게와 나와의 스토리가 중독된 그 중독이 가장 빠른 게 10년이다. 근데 사장들이 5년쯤 하고서 이 10년치를 바라더라 이 말이에요. 완전히 안정권으로 가는 건 뭐냐? 15년이라는 거예요. 15년. 그러니까 이 안정권은 뭐냐면 내가 비록 요리 솜씨가 없지만 사람들이 나는 그 안주는 별로 맛이 없는데 나는 그 분위기를 잊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순간들. 그래서 이제 계속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좋아지겠죠. 근데 어쨌건 자, 프랜차이즈다 뭐 이런 거는 엄청난 그 자본의 투자가 필요하고 또 위험하단 말이죠. 근데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내가 단독 자영업자인데
임대료가 없어서 뒷골목에다가 창업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뭐예요? 기본 10년을 고생할 각오를 해라 이거죠. 그래서 15년의 힘이라는 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로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지금 배고 이제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만 찍고 그 다음에 가게의 그 단골을 망하지 않는 고객을 확보하는 것도 그렇고 15년 정도의 그 힘이 필요하다. 오늘 여기까지. 아무튼 한번 이 기사는 찾아서 한번 달아놓겠습니다. 하단에. 프리메이슨 얘기 좀 더 해볼까? 아쉬운데. 여보세요? 어디세요? 저희 여론조사 연합국 경동입니다. 첫 대선 관련 여론조사 하고 있는데 자기 이사 한번만 부탁드려도 되나요? 5분에 전화하면 안 될까요? 뒤에요? 네. 근데 사시는 지역이 어디신가요? 저희가 조사가 마무리된 지역. 전주. 네.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50대. 네, 50대. 한번 전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론조사. 자,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프리메이슨은 내가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제 저 위에 1층, 2층, 3층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루미나티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교집합이라고 보면 돼요. 이 정도 선의 중간 정도에서 얘네들이 일루. 얘네들은 뭐 타락한 애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프리메이슨이라 하더라도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사람은 이 정도고 지금 일루는 한 이 정도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일루는 없고 지구상에. 자, 문제는 이 사람들이란 말이죠. 프리메이슨의 상층부.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 상층부에 대해서 이제 각종 또 책들이 있어요. 책들이 있는데 베스트셀러가 당연히 아니죠. 시중에 아예 깔려있지도 않은 책들인데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몇 권 안 되지만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프리메이슨 1, 2, 3층은 누구냐? 전에도 얘기하긴 했구나. 자, 맨 위는 약간 초인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지금 나와요. 초인적인 존재.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또 나보고 신비주의라고 할까 하기가 좀 거시기한데 초인적인 존재인데 굉장히 영적인 능력이 거의 신에 가까운 정도의 그 신의 뭐 대리인 정도가 이제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그럼 2단계, 3단계에는 누가 있냐면은 단군이 있답니다. 단군. 그러니까 환웅 시대의 어떤 때부터 내려온 어떤 단군의 후예겠죠. 그래서 이쪽은 굉장히 분명한 스케줄을 갖고 있대요. 스케줄. 이 지구의 문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일루미나티 카드라던가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그 정도의 급의 스케줄이 아니에요. 좀 더 큰 규모의 스케줄인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 뭐랄까 나쁜 방법으로 뭐 자기가 나는 이 지구를 위해서 일을 해. 그런데 이렇게 사탄처럼 일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그 사람의 본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다가 막 나쁜 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일루미나티가 그럴 수가 있는 건데 자기들이 사탄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가서 인터뷰 해보면 당신이 사탄입니까? 그러면 난 지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 소나리도 이 창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다 그렇게 얘기해. 어디 가서 얘기하면 응? 실상은 지가 자기의 그 이윤과 그 돈을 빼돌리려고 했던 건데.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나르들이 그 이야기하는 둘러대는 그런 게 있어요. 그 확신범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그 막 신의 사자고 뭐고 이러면서 굉장히 테러 같은 걸 해놓고 자기 자식을 죽인 그 확신범 있잖아요. 자기 자식이 reptilian의 피를 갖고 있다. 파충류의 피를 갖고 있다. 그래서 죽였다. 자기 자식을 죽이고 그런 확신범도 있잖아요. 약간 확신범에 가깝죠. 그 믿음 체계가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저는 이제 소나리도 약간 그런 확신범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코인데 어쨌건 제가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어떤 프리메이슨 1층, 2층, 3층에 있는 어떤 분의 별명이 뭐냐? 별명이 이거 돈왕석굴의 그 돈왕 아닙니다. 돈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이 1, 2, 3층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2층인지 3층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인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실존적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물인지 뭔지 정확히 나도 모르니까 어쨌건. 그래서 그 사람을 돈황이라고 부르는데 돈의 황제. 이 지구상의 그 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이제 그 존재가 원하는 게 이 돈황이라는 사람이 원하는 게 유태자분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거대한 스케줄로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한 5개 이상의 채널에서 들은 거를 내가 좀 종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어떻게 제가 저번에 성배를 어떻게 옮기냐 그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성배가 귀여워졌네. 성배가 아주 귀여워졌는데 이걸 어떻게 옮기냐 이 말이에요. 이게 돈황이 옮기는 거예요. 유태인에서 한민족으로 옮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다음 문명을 건설할 인연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의무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현재 대부분 한반도에 태어나 있다. 이건 신비주의인데 여기 지금 다 몰려 있다는 거야. 지금 영혼들이 이것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한 채널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채널에서 나온 거고 심지어 뭐 자기가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스토리도 여기 약간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아미고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흥미롭게 지켜보면 된다. 흥미롭게 지켜보면 되고 제가 그 선본홍리의 사명에 완전히 푹 빠져있는 사람이다. 그거를 믿고 지켜보면 답은 나오는 거죠. 언젠가는 아니라 되게 금방 나옵니다. 뭐 2년, 5년이면은 분명히 이거는 정말 이렇게 흘러가는데 라는 이제 답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예. 오늘 뭐 약간 더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15년의 힘, 스토리의 힘이다. 예. 오늘의 주제는